저는 이 한덕수라는 카드가 보수 진영 내에서 이재명을 꺾는다 뭐 이런 승리의 카드가 아닙니다. 업그레이드. 대한민국의 생존의 카드다. 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깎이는 듯한 그런 기분으로 살고 있는데요. 이런 아픔이 정말 이런 슬픔이 나중에 보상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면 저는 정말 이 나라 사랑하고 아끼면서 살 것 같습니다. 이 한 주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멘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나경원 의원이 참으로 핵심을 좀 잘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이념이 밥 먹어주고 자유가 돈 벌게 해준다. 보수도 이젠 싸워야 한다라고 멘트를 날렸습니다. 나경원 의원께서 이 약간 고상하고 우아한 느낌이 있잖아요. 이 쇼커트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전사의 이미지를 조금 더 한 스푼 보탠다라고 하면 이 와닿는 속도가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땀 흘려 일하는 가치를 아는 국민들이야말로 나라를 사랑합니다. 애국심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존경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지고 남의 집에 불 붙이고 이런 운동권들이 생각을 하지 못하는 영역에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 정권에서는 번영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보수 정권 때 번영을 이뤘습니다. 번영의 시작은 말이죠. 보수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국민에게 일깨워주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념이 밥이고 자유가 돈입니다. 저는 등 따숩고 배부른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건 말이죠. 대한민국의 번영을 지킬 수 있고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자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시간을 지배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움직이는 순간 대한민국의 시간은 다시 움직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5년 4월 18일자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기사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국 대선의 와일드카드로 떠오른 한덕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제 커뮤니티의 전체 번역에 대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조용한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이 한덕수에 대해서 전체적인 해석을 좀 내놓은 건데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시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에 등장한 이 한덕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지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상황에서 이 혼란에 빠진 보수 진영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는 상황에서 조용히 부상하고 있는 게 한덕수 국무총리다라는 거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보수 진영에서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진짜 민심들도 국제사회에서도 유일한 대안이다, 유력한 대안이다라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출마에 대한 마음을 굳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마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분명 메시지를 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시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택자의 위치에서 움직이겠다라는 뜻을 두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세계 언론이 지목한 유력한 대안, 이 한덕수. 지금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출마 촉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쓸데없는 소진 필요 없습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한 장면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트럼프와 직접 대화하겠다. 이게 그가 생각하는 그 시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는요, 많고 말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선판은 말이죠. 말하지 않고도 뭔가 강한 메시지로 국민 통합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시간을 지배하는 자 한덕수에게서 모든 것이 뿜어져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민심이
뭐 윤심보다 딱 5천만 배 뭐 중요하다라고 짓거리는 한동훈 이미 무너졌습니다. 왜?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고 배신자로 낙인 찍혀 있는 상황에서 어떤 민심을 고르고 골라서 담는다라는 말입니까? 헛소리 짓거리고 있죠. 김문수 전 장관도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까? 어떤 때는 윤심을 거부하고 어떤 때는 윤심을 담고 독자적인 행보를 하고 있고 선긋기를 하고 있는 상황. 이것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윤심이 실리냐, 윤심이 실리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살짝 고립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김문수 전 장관의 입에서 이 보수 유권자들에게 가장 거북한 이름 이준석이 튀어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고립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의원, 우리가 잊었던 핵심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끔 만들어주고 있어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강자. 그러나 2인자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마찬가지로 1인자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부족함, 뭔가 우리에게 7% 부족함. 그런데 2인자로 보기에는 매우 강한 매력이 있다. 이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국가를 대표해서 트럼프와 통하고 필요시에 직접 관세에 대한 협상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한 명의 기술 관료입니다. 정치인 아니죠. 그런데 지금 가장 정치적인 순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침묵은 전략이고 전략의 무대는 바로 시간이다라는 거죠. 세계 언론이 왜 한덕수를 주목할까? 왜 트럼프가 이 뷰티풀 한덕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협상 테이블에 뭔가 움직임을 함께 할 것만 같을까? 그리고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억울하게 보내고 사기 탄핵으로 보내고 이 조용한 기술 관료에게 기대를 걸고 있을까? 정말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너무 명쾌하게 하나의 해석으로 떨어진다라는 게 참으로 재밌습니다. 일단 정치의 본질이 되어가고 있는 이 한덕수의 침묵, 대선의 정골 속에서 승자로 저는 이 판에 대한 설계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분석을 좀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이 국제사회에서의 이 조금의 이제 소스들이 막 던져지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내 것이 되고, 그리고 그들에겐 가장 치명적인 뭔가 폭탄 같은 것이 되고, 갑자기 한덕수 국무총리의 관세 부분에 이제 필드에서 뛰겠다라는 것을 손발을 묶고자 김민석이가 1인 시위를 하고, 이 모든 흐름들을 보면 강력하긴 강력하구나. 여기에 이제 트럼프가 움직였구나. 이런 판들이 보이면서 저는 그래도 희망을 조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기술 관료가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설계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등장이요, 이 기획된 정치가 아닙니다. 이 한동훈처럼 스타벅스 커피 들고 뭐 시기에 따라서 언론 퍼뜨리면서 2월에 복귀설, 3월에 복귀설 이런 기획된 정치가 아니다라는 거죠. 한덕수 국무총리는 선언을 한 게 아닙니다. 소환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국민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말이죠, 이 사기 탄핵 이후에 이 가슴 아리를 하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 내에서 대안을 묻는 수많은 목소리들 중에 이 말없는 관리자에게 마음이 간다라는 게 정말 이상한 거죠. 어쩔 수 없는 끌림?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평생 관료였습니다. 이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정직함, 도덕성 이런 것들이 이미 검증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최강 빌런 정과 사범의 하여튼 주변 사람들 막 죽어대고 꽃게밥이니 뭐니 드럼통 정치니 뭔가 이야기하면 검은 세력이 있을 것만 같은 가장 부패하고 가장 폭력적인 정치인일 것만 같은 그런 이재명과 완벽히 대조가 되기 때문에 한덕수 이 평생 관료였던 이 한덕수라는 사람이 소환되고 있다. 선거에 출마한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선출직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다 임명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두 차례 총리직을 맡아서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을 모두 다뤘습니다.
국가 운영의 전문가로 인정을 받은 이력이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거죠. 한국의 정치 경제가 위기일 때마다 이 한덕수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말이죠. 산업자원부 차관으로 청와대 경제수석, 이때 IMF 극복 실무의 핵심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말이죠. 통상교섭본부장이었습니다. 경제부총리를 했고요. 국무총리를 했고요.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2007년에 한미 FTA 있었습니다. 이때도 한덕수가 실무를 총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한번 보겠습니다. IRA 대응도 했었죠. 반도체 공급망 협상할 때도 미국과의 통상 실무를 조율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위기 때마다 한덕수라는 카드가 쓰였다라는 거 그만큼 강력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누구에게 소속되지는 않지만 모두가 인정한 국가의 조율자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덕수의 정체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트럼프 말 한마디로 국제사회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 트럼프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게 좀 있죠. 자국 보호주의로 모든 해석을 미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이제 바짝 졸여 있는 상황에서 이 트럼프를 상대할 유일한 인물로 한덕수가 부상한다라는 건 그만큼 이 조율의 능력 또한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미국은 관세 전면 재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가 말이죠, 이제 뭐 적대국이다 이게 아니라 그냥 동맹국까지 포함해가지고 자국 우선주의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와 직접 통화를 했고 만날 의사가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신 대선 나가? 뷰티풀 한덕수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좀 의미를 둬야 되는 거죠. 사실 트럼프를 직접 다뤄본 몇 안 되는 한국 인사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미국의 통상 정책의 핵심 구조와 흐름을 꿰뚫고 있는 협상 실무자입니다. 저는 이 한덕수라는 카드가 보수 진영 내에서 이재명을 꺾는다 뭐 이런 승리의 카드가 아닙니다. 업그레이드. 대한민국의 생존의 카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존의 카드. 이게 너무 강력할 것 같은데요. 저는 트럼프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난다라고 봅니다. 트럼프와 통화했다 그 정도로 끝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한덕수가 만날까봐 지금 민주당은 술렁이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가장 두려운 겁니다. 사실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시나리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관세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갑니다. 그런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동맹국과 직접적 관세 조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 자체가 체제 전복 위기 속에서 한덕수라는 이름이 윤석열 다음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가 온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도 한국에 지원을 해야 되는 그 미국의 상황에 봤을 때 한덕수 바로 트럼프가 가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트럼프가 이 같이 하는 직접 플레이어로 지금 한덕수를 피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관세 정치에서 플레이어로 뛰면서 한국 사회에 많은 메시지를 던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협상 테이블을 선점하는 자가 대선판을 바꾼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조율 어떻고 저떻고 손 떼라라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래 니 잘났다 하는 한동훈 한번 보겠습니다. 통상 경험 전무하죠. 21년의 검사 생활 이후에 고작 그 비대위 조금 끌적끌적거리다가 지 사람들 꽂아놓고 그 다음에 패하고 습 사라졌고 다시 돌아와서 당대표 이력 조금 그때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죠. 당원 게시판 논란부터. 그런데 한동훈의 이력은 뭡니까? 저질러 놓은 일 수습 제대로 안 하고 빤스런한다라는 그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동훈이 국민통합을 말한다? 뭐 중산층을 어쩌고 저쩌고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경제가 지금 1% 오르고 내리고가 힘든 상황에서 그 말은 뭐냐면 노력해도 안 되는 천장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말이죠. 뭐 중산층을 늘려가지고 뭐 대한민국의 통합을 말하겠다 꿈꾸고 자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잘 모른다라고 봐야 되겠죠.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외교가 약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강을 하면 되겠지만 일단 김문수 장관에게 내치는 뭐 가능합니다. 좌와 우를 아우렀으며 지금 그동안에 청년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좀 많이 내고 있죠.
나경원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실무용 협상가로는 조금 부족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지금 공백을 채우고 보수가 다시 세계화로 나설 수 있는 이 여기에는 한덕수가 완벽히 쫙 맞아떨어지는 안성맞춤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트럼프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게 지금 이미 그림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 그 움직임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한덕수 국무총리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생각하는 국가 경영에 대한 판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 평생 관료, 애국심이 아마 꽉 차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즉흥적이지 않고 계획하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본인도 지금 대한민국의 키가 본인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죠. 누가 먼저 외친다라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닙니다. 누가 더 크게 말한다라고 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도 아니고요. 정치는 기다리는 자의 것. 그 기다림 속에서 나를 키워가는 것. 내가 선택자의 위치에 갈 수 있을 만큼 나를 이제 내실을 다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확한 순간에 움직이는 것이 그것을 쟁취하는 자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지금 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움직이는 순간 시간이 다시 한덕수를 중심으로 돌기 시작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부재 속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켜온 질서를 다시 붙잡아야 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 3가지. 대한민국의 시작이고 대한민국을 버티는 힘, 자유시장 경제체제, 법치주의, 그리고 자유를 빼면 안 되죠. 자유민주주의. 이 3가지의 핵심 가치가 무너지는 순간 대한민국은 되돌릴 수 없는 길로 접어드는 겁니다. 뷰티풀 한덕수.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 가장 잘 아는 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고자 했던 국민들의 자유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TV였습니다.